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 2월 19일자 금요일 증시 흐름을 보면서 좀 어째 느낌이 좀 이상하다. 외국인이 주도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, 또 그렇다고 기관이 막 전반적으로 싹 주도를 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,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쎄한 기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는 일단은 기관 주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, 코스닥은 또 아니거든요. 근데 둘이 차트 흐름은 또 비슷해요.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좀 보여서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지금 PC를 안 가지고 나와서 이게 지금 급한 대로 그냥 갤럭시 탭으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작업 환경이나 뭐 소리 크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느긋하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. 코스피 흐름이 뭐 이거 분봉이에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뭐 일본 써있죠. 분봉이고, 그 다음에 밑에 크루드 오일, 이게 WTI거든요. 이게 비슷한 시간대로 맞춰놨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죠. 이게 WTI고 위에 게 코스피입니다. 비슷비슷한데 지금 화면을 조금 줄여볼게요. 이 뒤쪽은 다 전반적으로 비슷해요. 제가 볼 때. 그쵸? 근데 지금 이쪽 구간에서 차이가 좀 확 나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, 이게 지금 이것도 11시 반 근처예요. 요 저점이. 이것도 11시 반 정도 되죠.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WTI랑 연동이 돼서 지수가 움직인 거는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한 얘기일 것 같아요. 그럼 그 중심에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쨌든 개인은 아닙니다. 절대로.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요 WTI랑 연동이 돼서 움직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, 요 다른 구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이게 지금 요 검정색이 지수예요. 그리고 요 주황색이 개인인데, 일단 개인 움직임은 반대니까 개인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좀 이따 확대해 볼 건데,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좀 어느 땐 비슷하고 어느 땐 다르고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. 일단은 뭐 외국인 순매도긴 하죠. 그런데 이게 코스닥 쪽으로 가면요,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개인은 그냥 지수랑 반대예요. 개인이 세게 살 때는 지수가 떨어지고, 뭐 지수가 오를 때는 개인이 팔고.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코스피 쪽을 보시면요, 음, 좀 차이가 있는 게,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흐름이랑 정확하게 따라간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. 마지막엔 또 오히려 외국인이 좀 파는 지점도 좀 보이고. 그렇죠? 근데 이때는 거의 뭐 그냥 외국인들 흐름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, 그렇죠.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위에 게 코스피고 아래 게 코스닥입니다. 큰 흐름은 비슷비슷해요. 그러니까 코스닥도 결국 WTI 연동해서 오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, 요게 이제 그 코스피를 좀 확대해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요 지점이 9시고, 그리고 요 지점은 최저점 한 11시 반이었죠. 아까 그 정도 부근인데,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무시하셔도 됩니다. 흐름이 완전 반대예요. 근데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외국인 흐름이 요 구간까지는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. 코스피도.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. 요때까지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요 이후에는 기관이 주도를 했다? 이게 뭐지?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. 근데 요거에 대한 좀 실마리가 좀 보여서 그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장 마치고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. 보시면 뭐 CFD라는 게 있는데,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. 요거에서 뭐 증거금이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CFD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땡겨서 쓰는 상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증시가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, 그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위탁 증거금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장중에 뭐 이런 내용이 또 왔어요. 보시면은, 네, 지금 요 위에 카톡 메시지 보이시죠? 반대 매매 기준이 변경이 돼서 위탁 증거금의 20%가 40%로 바뀐다. 그리고 시행일은 2월 26일이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CFD가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? CFD. 이게 이제 차익 결제 거래라는 건데요. 이게 뭐 굳이 약자를 알고 싶으시다면 Contract for Difference, 아니면 철자가 좀 틀린 게 혹시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차익 결제 거래가 뭐냐면, 예를 들어서
그러니까 공매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.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10주를 사고 싶어요. 근데 요 10주를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요. 이거에 대해서 좀 기관을 거쳐서 이걸 좀 주문 좀 넣어줘 라고 해서 요 10주가 내가 지금 10주를 안 갖고 있는데 기관이 요 10주에 대한 주문을 넣는 거예요. 이거를 500원일 때 10주를 넣었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600원이 되잖아요. 그럼 저는 요만큼 100원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. 요걸 이제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차익 결제 거래는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내가 500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은데 500원짜리 주식을 원래 10주를 사고 싶으면 내가 5,000원이 있어야지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5,000원이 아니라 내가 500원만 있어도 이 주식 10주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죠. 근데 물론 이제 전부 다 10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삼성전자나 셀트리온도 됐었나? 뭐 어쨌든 그런 좀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10배고 뭐 4배, 5배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종목마다 좀 달라요. 근데 요게 이제 주는 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첫 번째 이점이 레버리지 크게 쓸 수 있다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만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용을 써서 이제 주식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만기가 있거든요. 물론 만기 연장할 수는 있긴 한데 뭐 증권사 사정에 따라서 만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요. 내가 만기가 다가와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지분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분 공시라는 거는 내가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5% 이상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뭐 김아무개 씨가 요 주식의 5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주입니다. 라고 지분 공시를 해야 돼요. 근데 이런 포지션을 굳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CFD를 통해서 요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. 뭐 일반 개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분 공시를 한 번씩 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계좌를 까지 않아도 이 사람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5%씩 갖고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한 500억만 돼도 5%면 얼마입니까? 25억이잖아요. 그럼 한 종목이 25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시총 500억이면 완전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분 공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지금 굴리고 있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너 계좌 까봐 이런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근데 내 이름이 굳이 이제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. 좀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. 공매도 가능.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주주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. 이게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얼마 전에 이슈가 좀 됐었죠. 이게 지금 10조인데 이게 이제 3조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개미들 반대로 인해서 결국 이제 없던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홍남기 우리 남기영 되게 곤욕을 많이 치르셨죠. 근데 요게 해당이 안 돼요.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몇 달,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때부터는 요게 해당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. 근데 지금은 일단 안 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될 그런 사항이다. 요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내가, 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나라고 쓸게요. 내가 이거 주문을 넣고 싶어요. 그럼 이거를 증권사,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게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증권사도 있는데 키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걸 홍보를 한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. 키움증권사에다가 내가 형, 나 10주 매수 좀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키움에서 본인이 직접 요거 10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어디다가 얘기를 하냐면요.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 해외 증권사에다가 얘기를 합니다. 이거를. 그래서 얘가 전화를 해요. 전화해서 형,
뭐 10주 매수 이거 주문 들어온 거 받아줄 수 있지? 혹은 얘가 공매도를 치고 싶을 땐요. 플러스 10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. 형, 나 10주 매도 치고 싶어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키움증권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전화해서 형, 혹시 이 종목 주식 10주 매도 주문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10주 갖고 있는 거 있어? 물어봅니다. 그래서 있어 하면은 얘가 매도 주문을 넣어줘요. 혹은 이 경우에는 매수 주문을 넣어주겠죠.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CFD는 결국 개인이 기관을 통해서 주문을 넣는 건데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으로 뜹니다. 굉장히 특이하죠.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우리나라 거래소라고 하죠. 뭐 코스피 뭐 시장 이런 데다가 주문을 넣는 형식이에요.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으로 뜨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지금 주도하는 개인의 매물인 거예요, 이게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은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. 막 무슨 뭐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FSD 종목만 해도요. 엄청난 급등 나왔을 때 있죠. 39,000원까지 갔을 때. 그때 전부 다 개인이 올린 거예요.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개미들이 올린 걸까요? 개인, 외국인, 기관은 좀 덜하긴 한데요. 개인하고 외국인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요. 얼마든지 눈속임 할 수가 있어요.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또 CFD, 요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. 참고 정도 하는 수준이지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플러스 추가로 하나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6번이라고 할게요. 6번이 수급 주체를 숨길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외국인으로 잡힌다. 매수든 매도든 이걸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.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. 아까 최대 10배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들고 있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10배 레버리지를 땡겼어요. 그럼 저는 얼마어치를 살 수 있냐면 10억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얘가 5%가 빠졌어요. 그러면은 10억에 5%면 5천만 원이잖아요. 그럼 5천만 원만큼 손실 본 거 맞죠? 근데 내가 실제로 들고 있는 돈은 1억이에요.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손실이 난 거니까 나는 마이너스 50%가 되는 거예요. 10배 레버리지니까 맞죠? 근데 이게 5% 빠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%가 빠졌다고 해볼게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9천만 원이 되겠죠.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90%가 될 거고요. 차라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마이너스 한 12%가 나왔다고 쳐볼게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.2억이잖아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억일까요? 아닙니다. 2천만 원 여기다 갚아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10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. 하루에 5%씩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이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이럴 경우에 2천만 원 받아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귀찮고 얘가 돈이 없어요. 진짜 거지예요. 이게 뭐 풀로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. 그러면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굉장히 큰 리스크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아무한테나 안 내줘요. CFD 계좌는 절대 아무한테나 안 내줍니다. 연봉도 보고요. 그 다음에 뭐 예치금 들어있는 계좌 잔고도 보고요. 그 다음에 직업도 보고요. 별걸 다 봐요. 그래서 진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증된 사람한테만 넣어줘요.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아니면 뭐 투자 경험이 좀 되게 많다고 증명할 수 있거나 결국에는 그냥 증권사 VIP 대우해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굴리는 금액이 일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찌됐든 돈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는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반대매매라는 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증거금이 아니고 증거금이에요. 증거금이라는 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이 증거금은
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10억을 만들 수가 있다. 그러면 얘가 증거금액 뭐 20%만, 증거금액이 20% 미만이 되면은 내가 강제 매매, 반대 매매, 강제 반대 매매를 청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요 1억이 마이너스 8천이 돼서 2천만 원밖에 안 남게 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예요. 근데 요 8천은 마이너스 80%죠. 근데 10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8%만 나와도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10배 레버리지를 다 몰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한 5천만 원만 내가 몰빵을 하고 5천만 원에서 5억어치만 사고 뭐 나머지 5천만 원은 반대 매매를 대비한 자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놔둔다거나 이렇게 운용할 수가 있잖아요. 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뭐 5배 레버리지가 되긴 하겠지만, 그런데 이 증거금이 20%에서 만약에 40% 수준까지 되면 반대 매매가 될 거다. 반대 매매 수준을 높이게 되면요. 그럼 얘는 1억에서 마이너스 8천이 아니라 마이너스 6천만 돼도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 CFD 계좌를 갖고 있는 VIP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. 전에는 마이너스 8%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건데 지금은 마이너스 몇 프로죠? 마이너스 4%만, 잠시만요. 마이너스 6%만 나가도 그래도 반대 매매 당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 증거금이 올라가게 되면요. 결국 요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돼요. 근데 마침 아까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. 대주주 양도세. 이걸 회피를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동안에서는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에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요.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이 22%인가 내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아까 기관을 통해서 대신 주문 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주식을 빌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대주주라고 볼 수 없다. 이게 그동안 인정이 돼가지고 양도세를 안 내도 됐었어요.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4월인가부터 아마 이게 양도세 내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. 그래서 4월 되기 전에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거다.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다 불을 붙이듯이 이번에 신용 반대매매, 아니 그 반대매매 나가는 강제 청산당하는 레벨이 20%에서 증거금이 20%에서 40%로 상향이 된다.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오늘 왔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으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 아까 뭐라고 했냐면 증권사 VIP들이에요. 이런 소식을 얘기를 미리 안 했을까요? 당연히 다 했겠죠.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서 한번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에서 계속 그냥 노박으로 한 번에 뺐죠.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. 외국인들 빠지고 있었어요. 근데 올라올 때, 이게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. 이 구간에서도 외국인들 올라오지 않아요. 이 시점 기준으로 이때 수급이랑 이때 수급이 완전히 다릅니다. 지금 이해되시죠? 이 올라가는 시점 때 볼게요. 외국인들, 아니 기관들 이때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보이시나요? 그러니까 이때를 주도한 건 좀 기관이 맞는 것 같고요. 이때는 외국인이 주도한 게 맞아요. 근데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. 코스닥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들이랑 똑같아요, 흐름이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익 결제 거래는 결국 코스피 쪽에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.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센 상품들은 대부분 다 코스피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레버리지 센 상품에 대해서 이게 좀 정리가 나오면요. 그러니까 반대매매 안 당하려면 지금 반대매매에 걸쳐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반대매매를 대비해서 미리 물량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라면요. 요런 흐름이 나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. 외국인들은 어차피 지금 WTI 연동해서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맞춰놓기 때문에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 WTI 그거랑 연동이 돼서 어느 정도 흐름이 비슷하다면 굳이 외국인들 개입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때 흐름이 이렇게 안 나온 거고,
요때는 그 20%에서 40%로 증거금이 이제 늘어날 거다 라고 얘기한 걸 미리 캐치를 한 개인들이 CFD 그 해당되는 물량들을 요때 좀 어느 정도 처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들이 처분했지만 수급은 외국인으로 잡히는 게 이런 때 지금 보이는 거죠. 이게 오늘 환율이랑도 완벽하게 연동이 되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흐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.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력한 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만약에 이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요. 그 CFD 물량 던지는 거는 기업 펀더멘털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본인한테 부담이 돼서 이제 큰 손 형님들한테 부담이 돼서 그냥 물량 뺀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줍줍 타이밍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주문을 기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관들이 여기서 그냥 다 주워 담은 거예요.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? 만약에 근데 이 CFD의 존재를 개인들은 잘 모릅니다. 진짜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. 제가 한 100명 보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알까 말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정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아직 이 물량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된 거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쯤에 월요일일 가능성이 높겠죠. 월요일, 화요일 이게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미리 정리를 하려면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이렇게 좀 나눠서 처분을 하겠죠. 만약에 환율이랑 크게 연동이 안 되는 뜬금없는 그 하락이 나온다. 그게 보이면요. 강력한 매수 구간입니다. 그런 흐름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오늘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강력한 매수 구간이고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새벽 2시 요때 지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영상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고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틈틈이 확인하고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제가 오늘 추측한 바는 이렇다. 이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